유난히 선교기 강해 보이는 여성이 있나요? 혹은 반대로 파트너와의 섹스리스 문제로 깊은 고민에 빠져 계신가요? 왜 내 파트너는 다를까? 그 강렬한 에너지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걸까? 혹은 어떻게 하면 그 에너지를 되살릴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이러한 은밀하고도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 심리학의 현미경으로 답을 찾아드리는 심리분석학 박사 이서현입니다. 오늘 분석이 바로 그 해답의 실마리가 될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깊은 통찰을 위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많은 남성분들이 이 선교기라는 주제를 막연히 기대하거나 혹은 절망적으로 회피하곤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선교, 특히 여성의 선교는 동물의 짝짓기 본능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동물이 종족 보존이라는 단 하나의 목적을 갖는다면 인간의 친밀감 욕구는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심리 기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생물학적인 차원을 넘어 그 사람의 성장 배경, 애착 유형, 그리고 내면의 결핍과도 깊이 맞물려 돌아갑니다. 오늘 저는 유난히 삶의 활력이 강해 보이거나 친밀함에 대한 욕구가 높아 보이는 여성들의 4가지 핵심적인 심리적 유형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4가지 유형은 겉보기엔 비슷할 수 있으나 그 동기는 180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 동기를 구별하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관계를 맺고 싶은 남성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통찰일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구별해야 할 첫 번째 유형은 그 강렬한 에너지의 중심에 정서적 결핍과 분리불안 이 매우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경우입니다. 불안감이 어떻게 선교욕을 높일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선교욕은 편안함 속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이 유형은 정반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리불안이란 자신의 애착 대상, 즉 연인이나 배우자와 떨어지는 것을 병적으로 두려워하고 상대방의 사소한 무관심에도 버려질지 모른다는 극심한 유기 공포를 느끼는 심리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유형의 분들에게 깊은 신체적 교감은 상호 간의 사랑을 확인하는 즐거운 놀이나 소통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내면을 태우는 듯한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수단이자 확인 도장으로 작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이 조금만 소홀해지는 징후를 보여도 나를 떠나지 마, 나를 버리지 마 라는 절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가장 강력하고 원초적인 방식의 연결을 시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체적 친밀함입니다. 이들에게 깊은 교감은 나는 당신과 하나가 되고 싶다는 긍정의 표현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까지 당신을 원하는데 당신은 설마 나를 떠나지 않을 거지 라는 불안에 기반한 확인 행위가 됩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살을 맞대는 행위 자체의 즐거움보다 그 행위를 통해 상대방을 내 곁에 붙잡아 두었다는 사실에서 오는 일시적인 안도감을 더 크게 갈망합니다. 임상적으로 볼 때 이러한 특성은 어린 시절 불안정 애착을 형성했거나 심리학에서 말하는 경계선상의 불안정성 혹은 연극성 성향을 지닌 분들에게서 종종 발견됩니다. 그들은 내면의 만성적인 공허감과 자기 가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타인과의 극적인 합의를 통해서만 자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기서 가장 역설적인 지점이 나타납니다. 이 유형의 분들은 만약 깊이 있는 심리 상담이나 안정적인 관계를 통해 자신의 근본적인 분리불안과 유기 공포가 해소되면 그렇게까지 강렬하게 집착했던 신체적 친밀함에 대한 욕구가 오히려 눈에 띄게 감소하거나 안정화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왜일까요? 더 이상 불안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강박적인 욕구가 필요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들의 그 뜨거웠던 에너지가 사실은 사랑이 아니라 불안의 또 다른 이름이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반증입니다. 남성분들이 이러한 절박한 신호를 나를 정말 뜨겁게 원하는구나 라고 오해할 경우 두 사람 모두 매우 불안정하고 소모적인 관계의 늪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그 에너지의 근원이 결핍이 아닌 충만함에 있는 경우입니다. 바로 높은 생명 에너지, 즉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인 프로이트가 리비도,
라고 불렀던 그 근원적인 힘이 넘쳐나는 여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프로이트의 리비도를 단순히 성적인 에너지로만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프로이트가 말한 리비도의 본질은 그보다 훨씬 더 광범위합니다. 그는 이것을 삶을 향한 모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충동, 즉 생명력 그 자체라고 보았습니다. 이 리비도가 높은 여성분들은 말 그대로 살아있음을 온몸으로 뿜어냅니다. 그들은 관계에 있어 호기심이 많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관계 속에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구, 즉 욕심을 건강하게 긍정할 줄 압니다. 이 욕심은 단순히 무언가를 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성장시키고 더 나은 것을 성취하려는 열망입니다. 이는 종종 사회적인 열정과 진취성으로 나타납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즐기며 긍정적이고 잘 웃기 때문에 주변에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이러한 분들은 집단 내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고 타인의 눈에는 늘 화려하고 에너지가 넘쳐 보입니다. 선교기란 결국 인간의 수많은 욕구 중 하나입니다. 먹고 자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마찬가지로 말이죠. 삶에 대한 전반적인 욕구와 에너지가 높은 사람이 유독 친밀감에 대한 욕구만 낮을 수는 없습니다. 이분들에게 신체적 교감은 첫 번째 유형처럼 불안을 잠재우는 절박한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넘치는 생명력을 상대방과 나누고 삶의 기쁨을 함께 축하하는 가장 즐겁고도 강력한 놀이이자 소통입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유형과 이 두 번째 유형을 구별하는 가장 결정적이고도 명확한 차이점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스트레스와 피로에 대한 반응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분리불안이 높은 첫 번째 유형은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힘들수록 상대방을 붙잡기 위한 수단으로서 선교기 강박적으로 높아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리비도가 높은 두 번째 유형의 여성분들은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심리적으로 힘들거나 밖에서 일과 사회 활동으로 자신의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모하고 지치면 선교기 오히려 뚝 떨어집니다. 왜일까요? 그들에게 선교는 건강함의 척도이자 에너지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에너지가 장호가 넉넉할 때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것이지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된 상태에서 억지로 쥐어짜내는 수단이나 의무가 아닌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놀 힘이 남아있지 않은 것이죠. 이것은 지극히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신체의 반응입니다. 이 지점은 사실 남성분들에게도 정확하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많은 성공적인 남성분들이 이 문제로 인해 깊은 내적 딜레마에 빠지곤 합니다. 남성분들 중에도 유난히 리비도가 높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사회적으로 매우 열정적이고 왕성하게 활동하며 사업이나 조직 운영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과 삶에 대한 에너지가 넘쳐납니다. 진화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렇게 높은 생명력과 그로 인한 사회적 서열을 획득한 남성은 본능적으로 많은 여성들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여성은 역사적으로 자신과 자손의 생존을 위해 가장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단 한 명의 남성을 선택하려는 본능을 발전시켜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갈등이 발생합니다. 자신의 일을 향한 열정과 에너지가 높은 남성은 그 생명력의 또 다른 표현인 선교 또한 높은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두 가지는 뿌리가 같은 하나의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나의 파트너가, 나의 아내가 나의 이 높은 에너지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받아주지 못할 때 남성분들은 큰 혼란에 빠집니다. 나는 내 파트너에게 충실해야 하는데 나의 욕구는 너무 높다. 이것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자신의 선격을 인위적으로 억압하는 남성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심리 분석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는 매우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로이트가 말했듯이 리비도는 하나의 총체적인 에너지 저장고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선격을 인위적으로 억압하고 거세할 때 당신은 당신의 사업적 열정과 삶에 대한 투지 또한 함께 억압하고 거세하는 비극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선격을 억누른다는 것은 곧 나의 생명력 자체를 억누른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당신이 일터에서 발휘해야 할
퍼포먼스와 추진력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심리적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두 번째 유형의 건강한 에너지를 이해하는 것은 타인을 넘어 나 자신을 이해하고 내 삶의 동력을 유지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세 번째 유형은 신체적 활동성이 매우 높은 여성입니다. 이는 단순히 운동을 좋아한다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물론 헬스클럽에서 꾸준히 자기 몸을 가꾸고 단련하는 여성분들도 이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더 주목하는 것은 자신의 몸을 사용하여 노는 것을 즐기는 성향입니다. 어릴 적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해가 질 때까지 어머니가 밥 먹으러 들어오라고 몇 번을 불러도 아랑곳하지 않고 친구들과 숨이 턱에 찰 때까지 뛰어놀았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 순간 우리는 머릿속에 복잡한 계산이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순간에 완전히 몰입하여 내 몸이 이끄는 대로 에너지를 폭발시키며 희열을 느낍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몰입의 순간을 절정 경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가장 순수하고도 강력한 쾌감의 한 형태입니다. 이 절정 경험은 놀랍게도 우리가 깊은 신체적 친밀감을 나눌 때 뇌에서 느끼는 절정의 감각과 그 심리적 메커니즘이 거의 동일합니다. 두 가지 모두 나의 이성이라는 껍질을 벗어던지고 나의 본능과 신체가 이끄는 대로 완전히 몰입하고 나를 해방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원본 스크립트에서 언급했듯이 섹스는 성인 남녀가 온몸으로 즐길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이고도 고차원적인 최고의 놀이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평소에 자신의 몸을 쓰는 것을 어색해하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체면을 차리느라 놀 줄 모르는 사람은 이 최고의 놀이인 신체적 교감의 순간에도 마찬가지로 자신을 해방시키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춤을 추든 스포츠를 하든 혹은 그저 친구들과 장난을 치든 자신의 몸을 사용하여 신나게 놀 줄 아는 여성, 즉 절정 경험에 익숙한 여성은 파트너와의 가장 내밀한 순간에도 자신을 온전히 열고 그 놀이에 적극적으로 몰입하며 절정의 즐거움을 함께 만들어갈 줄 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녀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특징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파트너가 혹은 당신이 관심을 가진 여성이 활동적인가? 라는 질문을 넘어 자신의 몸으로 신나게 놀 줄 아는가를 관찰해 보십시오. 그녀가 자신의 신체를 긍정하고 그 신체를 통해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다면 그것은 그녀가 해서 말한 건강한 리비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리비도를 신체적으로 표현할 줄 아는 능동성을 지녔다는 매우 강력한 신호입니다. 네 번째 유형은 심리학적 용어로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매우 높은 여성입니다. 남성분들 개방적이다 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혹시 마음이 열려 있으니 관계에도 쉽게 허용적일 것이다 라고 쉬운 여자라는 등식을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이 유형의 여성을 공략하는 데 있어 가장 치명적인 첫 번째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본 스크립트에서도 정확히 지적했듯이 개방성이 높다는 것은 쉽게 허용한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방성이란 정신적 유연성을 의미합니다. 이분들은 정해진 틀이나 낡은 관습, 흑백 논리에 갇혀 있는 것을 답답해합니다. 나는 무조건 이게 맞다고 생각해. 그건 절대 안 되지. 라며 자신의 기준을 강요하는 닫힌 사람들과는 정반대입니다. 이분들은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럴 수도 있지. 라며 타인의 다름을 인정하고 새로운 경험과 지식에 호기심을 가지며 자유로움과 변화를 추구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자, 여기서 남성분들이 이해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설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개방적인 여성이 왜 오히려 파트너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더 까다로울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분들이야말로 성선택권 이 여성인 자신에게 있음을 그 누구보다 명확하게 인지하고 활용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의 불안형 여성이 버려질까봐 두려워 관계에 매달린다면 이 네 번째 유형의 여성은 정신적 독립성과 자주성을 기반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그들은 남자가 나를 선택해줘야 한다고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에 드는 남자를 고르겠다는 강력한 주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초반에는 특유의 유연함과 호기심 때문에 쉬워 보일 수 있으나 막상 다가가 보면 그 관문이 생각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까다롭게 고르는 남성은 어떤 남성일까요? 원본 스크립트의 표현처럼 바로 서열이 높은 남성입니다. 하지만 이 서열은 단순히 돈이나 권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개방적인 여성에게 높은 서열이란 자신과 대등하거나 혹은 자신을 넘어설 정도의 정신적 지적 매력을 가진 남성입니다. 자신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자신의 세계를 더 넓혀줄 수 있으며 자신만큼이나 주체적이고 개방적인 사고를 가진 남성에서 말한 리비도와 활동성까지 갖추었다면 더욱 좋겠죠. 이 여성에게 신체적 교감은 이 모든 정신적 교감이 충족된 후에야 비로소 열리는 가장 마지막에 즐거운 놀이입니다. 따라서 이 여성을 공략하려면 얕은 수작이나 1차원적인 접근은 통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먼저 그녀가 원하는 높은 서열의 남성, 즉 정신적으로 매력적인 남성임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는 친밀감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는 여성의 4가지 핵심 유형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린다면, 첫 번째는 불안과 결핍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욕구가 강박적으로 나타나는 유형. 두 번째는 삶의 에너지, 그 자체가 넘쳐나는 리비도가 높은 건강한 유형. 세 번째는 신체적 유희와 절정 경험을 즐길 줄 아는 활동성이 높은 건강한 유형. 네 번째는 자신의 선택권을 인지하고 파트너를 주체적으로 고르는 개방성이 높은 건강한 유형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강한 에너지는 비슷할지라도 그 내면의 동기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이제 아시겠습니까? 원본 스크립트에서 말했듯이 섹스는 남녀가 온몸으로 즐길 수 있는 최고의 놀이입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할 때도 나보다 더 열정적이고 잘 노는 친구와 한 팀이 되면 더 신나고 즐거운 것처럼 이 최고의 놀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남성분들께서는 부디의 불안한 에너지를 사랑으로 착각하여 소모적인 관계에 빠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대신 당신의 파트너가 혹은 당신 자신이 와 같은 건강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인지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 당신 스스로가 그런 건강한 에너지를 가진 여성에게 선택받을 만한 멋진 파트너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의 심층 분석이 여러분의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분석한 4가지 유형 중 당신이 가장 공감하는 유형은 무엇이었습니까? 혹은 당신의 파트너는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저의 분석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계속해서 더 깊은 통찰을 만날 준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더 본질적이고 흥미로운 심리학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리분석학 박사 이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